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상담 전화, 주상전화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영의정 아나운서 김세영입니다. 네, 오늘 수요일장 시장 좋았습니다. 빨간불을 켜줬죠. 특히나 코스피가 1%가 넘게 오르면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대형주들이 또 신고가 랠리를 보여준 종목들도 나왔는데요. 하지만 내 종목은 왜 안 가나 고민되시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 저희가 여러분들의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저희 세 가지 창구 열려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번호는 02-2000-4919번이고요. 문자번호는 샵 2034입니다. 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명, 매수가, 비중 보내주시면 저희 전문가분들께서 2시간 동안 꼼꼼하게 또 상담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빠르게 많은 연락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은 두 분과 함께 종목 상담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이 시간은 김태성 본부장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 모셨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그럼 내일장 장원급제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 텐데요. 내일장 이슈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장 움직인 섹터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은 경관 가스관 관련주가 제일 강했습니다. 11%가 넘게 올랐고요. 또 오랜만에 제약바이오주들도 강한 흐름 보였습니다. 9%가 넘는 섹터 흐름을 보였죠. 그럼 두 분은 어떤 섹터를 꼽으셨을지 바로 열어볼게요. 김태성 본부장님은 제약바이오, 그리고 최진욱 본부장님은 해운주를 꼽아주셨습니다. 네, 그럼 저희 첫 번째 이슈부터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차 전지가 오랜만에 정말 강했습니다. 인터배터리 유럽이 개최된다고 하는데 거기에 LG엔솔, 삼성 SDI, 에코프로 같은 국내 대표 기업들이 모인다고 합니다. 오늘 시세를 냈던 2차 전지 관련주들 과연 시세 이어갈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열어볼게요. 2차 전지에 대해서는 두 분 다 긍정 주셨습니다. 최진욱 본부장님께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2차 전지주가 오랜만에 좀 다 같이 시세를 낸 건데 네네. 2차 전지에 대해서 좀 의견이 좀 엇갈리긴 하거든요. 정말 바닥이다 아니면은 잠깐 반등이다라는 의견이 있는데 이제 정말 바닥일까요? 사실 정말 바닥일지는 저도 아직 좀 더 검증은 해봐야 된다고 그래요? 보고 있는데 일단은 인터배터리 재료 이슈가 앞전에도 나왔을 때도 일단 그때도 좀 2차 전지 쪽의 수급의 섹터가 당분간은 좀 이어졌었던 그런 경향들이 좀 있거든요. 일단 이제 인터배터리 유럽 쪽에 대한 부분들이 개최를 하면서 뭐 삼성 SDI라든지 LG 엔솔이 지금 뭐 참가를 해가지고 결국엔 ESS 쪽에 대한 시장 공략, 이 포트폴리오 다변화 현상이라든지 그리고 이제 LFP 배터리 쪽에 대한 뭐 캐파 확장이라든지 이런 경쟁력 강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일단은 언급을 하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일단은 2차 전지 쪽이 최근에 투심이 좀 잡혔던 부분들도 있고요. 일부 좀 회복을 해주면서 바닥론이 굉장히 좀 강하게 일단은 좀 들어와 준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일단은 어느 정도 주가에 드라이브를 좀 걸어줄 수 있을 만한 그런 인터배터리 유럽이라는 일단은 그 호재가 좀 나온 상황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제 배터리 셀 업체들 같은 경우도 주가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들을 좀 많이 유지를 해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저가를 잡아주는 좀 매개체 역할을 좀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뭐 삼성 SDI 같은 경우도 결국에 이제 LFP 배터리 쪽, 특히 이제 ESS 쪽 같은 경우가 조금 더 선두업체로 일단 나서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상대적으로 이제 다른 LG 엔솔이나 SK 이노베이션에 대비해서는 삼성 SDI가 일단 고부가 가치 차종에 대한 매출 비중이 또 굉장히 많은 그런 기업이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좀 수익성에 대한 방어를 예전부터 좀 많이 해왔던 부분들, 그게 또 LFP 배터리 쪽에 대한 모멘텀이 일단 있는 상황에서 앞전에서는 많이 못 받았었습니다. 특히 이제 3원계 배터리 쪽에 대한 특화도 되어 있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좀 양극재 쪽이라든지 이런 3원계 배터리 쪽에 좀 특화 모멘텀이 좀 강했었거든요. 근데 일단은 LFP 배터리 쪽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둘씩 지금 나와주고 있는 상황 속에서 결국 이제 저가형 시장을 배터리 셀 업체들이 전부 다 공략을 한다라는 거죠. 그만큼 이제 소비 심리도 일단은 둔화가 되어 있던 부분들, 전기차 수요도 일단은 둔화가 됐던 부분들이 결국 이제 상대적으로 가격 압박도 분명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결국에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소비 수요가 당연히 늘어날 수가 없었던 부분들이 일단은 저가형 시장을 중국이 먼저 점령했던 부분들을 일단 국내 배터리 셀 업체들 역시도 저가형 시장에 지금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삼성 SDI 어떻게 보면 좀 주가 상승 메리트적인 부분들을 좀 유발시킬 가능성은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2차 전지가 지금 시점에서 정말 찐 바닥이냐라는 부분들은 저는 사실 조금 더 시기적인 부분들을 놓고 봐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아직까지는 뭐 불확실성 리스크들이 좀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리튬가도 최근에 뭐 반등이 나와줬다가 다시 또 꺾이고 있었던 부분들이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양극재 업체들도 상반기 이후로 2분기, 3분기 때부터 실적이 회복이 될 것이
것이다라는 그런 기대치들이 굉장히 좀 많았었잖아요.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많았었는데 이게 지금 다 뒤로 다시 백업이 되고 있는 상황이죠. 뭐 4분기 아니면 내년 상반기에 양극재 업체들이 좀 수익성이 회복이 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들이 지금 나오다시피 결국에 아직까지는 좀 불확실성 리스크들이 좀 남아있다는 부분들은 주가 상승에 어느 정도 좀 벽을 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일단 중요한 것은 바닥은 맞다고 생각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2차 전지가 조정도 굉장히 좀 잘 나온 상황이고 조정이 좀 꽤 많이 나온 상황에서 지금 어느 정도 바닥을 잡아주려는 움직임들의 종목들이 굉장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처럼 어떻게 보면 내리막길로 계속 내려간다고 보기보다는 지금 어느 정도 내리막길이 좀 완화가 돼가지고 옆으로 횡보하려는 움직임들이 굉장히 좀 많거든요. 그렇다는 것은 지금 자리 주가에 있어가지고 어느 정도 좀 바닥을 잡으려는 심리도 좀 강하다는 모습들을 비추어 봤을 때는 저는 일단 뭐 지금 상황에서 손익비적인 면으로만 접근한다라고 할 경우에는 일단 저는 지금 자리도 굉장히 매력적이라고는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아직 리스크 요인은 조금 남아 있어서 찐 바닥인지는 조금 지켜봐야 된다라는 말씀까지 덧붙여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과도 이야기 좀 나눠볼게요. 네. 결국 좀 시장은 돌고 도는 건지 2차 전지를 지금 살 기회가 찾아온 건지 이 기회 비용을 뭔가 2차 전지에 지금 써도 되는 시점일까요? 저는 최근 한 달 기준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안 갔다고 생각을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우리가 그렇게 느끼냐면 한참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붐이 일어났을 때 가장 우리가 관심을 받았었던 쪽, 관심을 줬던 쪽이 바로 에코프로 그룹주와 네. 포스코 그룹주인데 그들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2차 전지 관련주들이 마치 다 같이 안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나 그런 느낌이긴 엔캠을 했어요. 한번 보세요. 네. 그리고 대주전자 재료도 생각을 해보시고 PNT라는 기업도 한번 체크를 해보면 올라갈 수 있는 명분이 정확한 기업은 이미 올라가고 있었다라고 그렇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고민해야 될 부분은 왜 움직이지 않는 기업들은 계속 이제 움직이지 않는가 이 부분인데 일단 올해 2분기에 유럽에서 전기차에 대한 판매량 혹은 이제 미국에서 포드나 GM이나 전기차의 판매량이 YOY 대비해서 굉장히 빠르게 회복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숫자로 한번 체크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추가적인 확인이 이제 필요한 거죠. 그럼 만약 4월 달에도 5월 달에도 그리고 6월 달에도 전기차의 판매량이 수출 데이터로 한 번 더 늘어남을 혹은 판매량으로 늘어남을 확인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그때 돼서 정말 강하게 수급이 붙어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만약 에코프로 BM이 가게 되면 그동안의 시세가 난 쪽에서 일정 부분 저는 차익 매도라든지 실망 매도 물량이 나와야 조금 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기존에 잘 갔던 종목과 그렇지 못한 종목의 어떤 수급 밸런스를 좀 고민하시면서 유연하게 좀 대응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뭐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저는 더 좋아질 이슈들이 더 많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고 그리고 이제 5월달 그리고 이제 6월 초에 우리가 2차 전지 이야기할 때 플러스 ESS 에너지 저장 장치 네. 관련 이야기도 많이 했었거든요. 물론 ESS 에너지 저장 장치가 2차 전지의 어떤 부족한 부분을 모두 커버할 수 있는 산업 구조는 아니에요. 하지만 신재생 에너지가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2차 전지 두루두루 지금 좋아질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너무 실망감을 안고 좀 보시기보다는 이제부터 희망을 조금 더 이제 갖고 보시는 게 맞지 않겠는가라는 의견 대신에 이제 종목을 잘 압축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어떤 쪽 봐야 될까요? 저는 일단 양극재로 보신다라고 하면 에코프로 BM을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포스코 그룹주는 당연히 포스코 홀딩스만을 보시는 게 지금은 더 유리하다.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거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셨으면 좋은 게 네. 이들만 좋고 나머지는 안 좋다가 아니라 이들이 올라가야 다른 종목군들도 좀 같이 움직여줄 수 있다. 이렇게 좀 설명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반기로 가면서 2차 전지에 좀 훈풍을 불어 넣어줄 만한 이슈들이 있으니까 좀 긍정적으로 잘 지켜보자라고 말씀 주셨습니다. 두 분 다 2차 전지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 주셨고요. 저희 두 번째 이슈도 한번 이야기 나눠볼게요. 두 번째는 현대차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9만 원 돌파하면서 거의 30만 원에 육박하는 주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지금 인도법인 IPO에 더해서 주주환원 정책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과연 30만 원 돌파할 수 있을까요? 두 분의 의견 저희가 받아봤습니다. 두 분은 긍정 주셨습니다. 본부장님도 지금 30만 원 돌파에 대해서 긍정을 주신 것 같은데 뭐 무난하게 좀 돌파 가능할까요?
일단 저는 신고가를 네. 갱신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은 지금 인도 IPO 법인에 대한 부분들이 호재성이 일단은 완성차 업계도 마찬가지고 자동차 부품주 쪽에 조금 더 투심을 회복시켜주는 역할을 지금 해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특히 이제 인도 같은 경우가 인구도 굉장히 좀 많은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는 지금 뭐 빅마켓이라는 그런 소리까지 나올 정도로 자동차에 대한 시장 쪽에서 굉장히 좀 점유율을 크게 높여준다고 할 경우에는 현대차의 외형 성장과 영업이익에 대한 성장성이 지금보다 더 가파르게 나와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런 인도 법인 쪽에 대한 IPO를 진행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의 이슈가 부품주까지 지금 계속해서 전해진다라는 것은 완성차라든지 아니면 자동차 부품단에서 수급이 지금 회복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어서 이제 가장 대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게 현대차이기도 하고 기아 같은 경우도 굉장히 좀 잘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가 내년에 탈레가운 신공장을 지금 가동을 또 예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SUV 쪽에 대한 비중 확대가 나타나면서 인도 시장에서의 뭐 ASP라든지 수익성이 충분하게 매년마다 빠르게 성장을 해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 또 지금 인도 시장 같은 경우 내년에도 크레타 EV 지금 출시까지 앞두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오늘 제가 이제 오면서 이슈를 보니까 6개월 더 앞당겨서 빠르게 지금 출시를 시키려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만큼 지금 인도 쪽에 어느 정도 타겟을 해가지고 현대차가 계속해서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만 놓고 보면은 시장은 계속해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수급의 명분을 지금 만들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지금 현대냐 기아냐를 놓고를 본다면은 네. 저는 일단 현대차는 30만 원은 무난하게 돌파해줄 가능성이 높은데 수익률적인 폭으로만 놓고 보면은 기아가 더 좋다고는 보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현대, 기아 둘 다 좋지만 현대는 너무 많이 올랐다고도 생각을 하고 있고요. 상대적으로 현대가 지금까지 주가의 사이클을 올려준 부분들이 IPO가 가장 또 신호탄이 됐던 부분들이고 기아가 이제 그 부분들을 좀 많이 못 따라가고 있기는 건 사실인데 그래요? 사실 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이제 현대차 대비해서는 거래 대금들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다만 이제 손익비적인 면으로만 놓고 보면은 기아가 저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굉장히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기아는 결국엔 자동차도 잘 팔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에서도 EV5 같은 경우도 지금 출시가 돼서 판매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또 올해 말에는 지금 EV3가 출시를 앞당기고 또 있는 상황인데 일단 지금 예상 한 4천만 원대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 만약 보조금까지 받는다고 치게 되면은 한 3천 후반대 정도 나오겠죠. 그 정도 나온다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저가형 시장 쪽에서 충분히 좀 수요도 늘릴 가능성은 높다고 보는데 뭐 아직까지는 전기차에 대한 수요 둔화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아직은 우려감으로 작용을 하고 있다 보니까 판매는 일단 뭐 검증은 해봐야 알겠지만 실제적으로 기아는 장사도 지금 잘 되고 있는데 주가는 현대차 대비 못 간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현대도 물론 좋지만 내가 손익비적으로 좀 접근을 하겠다 할 경우에는 기아가 조금 더 저는 매력적이라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대도 30만 원 돌파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 주셨지만 현대보다는 기아가 조금 더 올라갈 폭이 크다라고까지 또 말씀해 주셨습니다. 김태성 본부장님께도 여쭤보도록 할게요. 본부장님도 좀 비슷한 의견이신지 지금 뭐 다울투자에서는 TP를 한 40만 원까지도 보고 있더라고요. 네. 일단 뭐 현대차 기아가 올라감에 있어서 당연히 확실한 명분은 인도 네. 시장의 IPO 여기서 이제 들어올 수 있는 자금이 지금 현대차가 인도 법인의 지분을 약 18%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에 충분히 이제 외형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고 계산을 해보면 지금보다 최소 이제 15% 정도의 이제 주가 상승 여력은 충분히 남아 있다 이렇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가 그렇다면 당연히 기아도 따라 올라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그러한 상황인데. 인도 법인 IPO를 좀 제외하고 저는 본업에 대한 성장 혹은 이제 성과를 좀 놓고 봤으면 좋겠어요. 본업에 대한 성과가 굉장히 좋았기 때문에 당연히 주가는 올라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전기차의 판매량 그 사이에 지금 캐즘 상황에서 어떤 제품들이 지금 가장 많이 팔렸냐면 하이브리드 차량이 굉장히 많이 팔렸습니다. 지금 전 세계 브랜드 완성차 브랜드 기준으로 토요타가 당연히 1위일 수밖에 없고 2, 3위를 지금 하이브리드로 이제 압축을 해서 보면 현대차, 기아인데 네. 당연히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에는 내연기관보다 약 최소 300에서 많게는 한 700만 원 정도 더 비싸게 주고 지금 소비자가 구매를 해야 되다 보니 기업 입장에서는 더 높은 영업 마진율을 남길 수밖에 없는 구조. 당연히 다가오는 2분기 그리고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눈높이를 계속 높여 잡아도 괜찮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기존의 본업에서의 성과도 좋고 그리고 해외 지금 IPO도 지금 확정적으로 정말 좋은 모습을 좀 보일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세 번째가 이 지배구조 개편에 대한 관심도가 지금 현대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 현대 글로비스 혹은 현대 모비스 뭐 이러한 기업들까지도 지금 움직일 수 있을 만한 요소들이 많은 지금 현대 그룹이기 때문에 네. 저는 막 목표가를 정해서 가지고 가시기보단 포트에 자동차 관련주는 하나쯤은 꼭
있으셔야 된다라는 마인드로 매매를 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저도 이제 수익률적인 부분을 고려를 한다면 당연히 현대보다는 기아가 낫죠.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영역을 확장을 해보면 부품주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이제 인도 시장에 공장을 가지고 있다라는 기업 뭐 여러분들 이미 아실 겁니다. SL, 화신, 서현이와 혹은 뭐 화성 R&A 이런 기업들 저는 충분히 한번 포트에 하나 정도는 꼭 있어야 된다. 안 그러면 포모 현상에 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지금 시장이기 때문에요. 저는 자동차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밖에 없다는 의견 드리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긍정 의견 주셨고요. 좀 현대보다는 기아가 수익률 측면에선 나을 수도 있다라는 의견은 좀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섹터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이제 두 분의 탑픽 섹터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최진욱 본부장님은 해운주를 꼽아주셨거든요. 해운주도 최근에 흐름이 나쁘지 않은 것 같은데 네. 그중에 좀 어떤 종목을 좀 가장 좋게 보고 계세요? 일단 그 중에서도 대표적으로 HMM을 가장 좀 좋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단 지금 주가의 수준 레벨만 놓고 봐도 여전히 저는 주가가 탄력적으로 움직일 가동 범위가 굉장히 좀 크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 홍해 사태가 계속해서 장기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결국에 해상운임 지수를 계속해서 좀 끌어올릴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실제적으로 지금 해상운임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어서서 좀 강세 흐름들이 유지가 되고 있다 보니까 결국 지금 성수기 효과까지 맞물려가지고 선사들 같은 경우가 실적이 3분기까지는 굉장히 좀 좋게 나올 가능성이 좀 높은 상황이죠. 특히 지금 이제 해상운임 지수가 만약에 꺾인다고 할 경우에도 좀 가파르게 꺾인다기보다는 일시적으로 좀 승고르기, 그러니까 좀 쉬어가는 움직임이 좀 나와줄 뿐이지 실질적으로는 다시 이 기조 자체는 계속 좀 유지가 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고 할 경우에는 결국 HMM 같은 경우가 지금 상대적으로 주가에 대한 매력도가 굉장히 좀 높아질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에 있어서 HMM 같은 경우도 이미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도 아니고요. 그럼 결국 선사들의 실적이 3분기 그리고 4분기까지도 좋아질 수 있을 거다라는 이런 기대감이 들어오게 되면은 실적 개선에 대한 모멘텀에 플러스 지금 해상운임 지수의 좀 급등세가 오히려 주가의 좀 수급 사이클을 더 강하게 키울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는 공급망 위축 부분들이 계속 좀 부각이 된다고 할 경우에는 당연히 해운사들 입장에서는 수급적인 면모가 좀 살아날 가능성이 좀 높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저는 오히려 신규분들 같은 경우도 지금 자리는 굉장히 좀 매력적으로 접근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기존 분들 같은 경우도 내가 만약에 좀 물려 있다라고 할 경우에는 지금 자리도 충분히 저는 추가 매수를 좀 진행을 해보셔도 나쁘지 않은 자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해운주 안에서 HMM의 주가 위치 나쁘지 않다라는 말씀 전해주셨고요. 해상운임의 강세에 대한 부분도 포인트로 짚어주셨습니다. 네, 다음으로는 김태성 본부장님의 픽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제약바이오 가져오셨거든요. 네. 지금 학회 모멘텀이나 좀 그런 게 좀 남아있는 게 있나요? 일단 학회 모멘텀도 모멘텀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사실 올 초 들어오면서 대형 이 기술 수출에 대한 이야기들이 정말 많이 나온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장 후반부에 알테오젠이 아랫꼬리를 달리면서 올라오지 못하긴 했지만 여전히 대장주의 위치에서 정말 좋은 모습들을 좀 보이고 있기에 후발주자로서 각각 개별 기업의 히스토리를 좀 가지고 있는 기업들 그러니까 이제 기술력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실적이 바탕이 되는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지금 시장에서 저는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어떤 섹터와 기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오늘 아마 가장 시장에서 핫했던 제약바이오 하면 삼천당 제약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자사주를 매각하면서 지금 하고 있던 사업에 굉장히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겠다라는 부분이 투자자들에게 이제 관심을 좀 끌었고 저는 이 삼천당 제약이 지분을 투자한 기업인 옵투스 제약도 오늘 이제 시세가 나면서 시장에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이러한 쪽에서 이제 트레이딩 전략은 계속 유효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드려보며 지금 제약바이오는 말도 많고 탈도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과 중국을 견제한다 하면서 우리나라에 반사 수혜를 주는 것 같아도 또 금리 인하를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지금 서둘러 주지 않으니 또 이런 것들이 섹터에는 부정적인 요소로 작용이 되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방향성을 어디로 지금 두고 매매 전략을 짜야 될지 굉장히 어려운 쪽이 이제 제약 바이오이긴 합니다만 이렇게 기술 수출 모멘텀을 좀 가지고 있는 기술력 있는 기업들은 지금 위치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보셔야 될 때가 되었다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제약바이오 안에서는 삼천당 제약의 자회사인 옵투스 제약을 최선호주로 꼽아주셨습니다. 참고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두 분과 함께 내일장 준비 든든하게 좀 해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을 위한 종목 상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지금도 접수받고 있고요. 전화, 문자 그리고 유튜브 열려 있습니다. 전화는 02-2449-19번이고요. 문자 번호는 샵 2034입니다. 이쪽으로 고민되시는 종목들 빠르게 보내주시기 바랄게요. 네, 그럼 저희 종목 상담으로 바로 돌아오도록 할게요.